신인상은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신인상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영역입니다. 이번에는 백상예술대상, 신인상, 드라마 부분, 영화 부분 두 부분 다 남녀 신인상이 누가 받을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콘텐츠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안내합니다. 콘텐츠 매거진 단, 저는 박현민 편집장입니다. 지난번에 백상예술대상을 저희가 다뤘었는데 정말 너무 뜨거운 반응 때문에 빨리 뭔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감독님께 계속 말씀을 드렸으나 감독님이 또 너무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또 빠르게 그 대처하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백상예술대상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이제 곧 이제 나오는데 그래도 신인상 한 번은 분석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했고 이번 대신 드라마, 영화를 다 다룹니다. 신인 연기상 남자 부분을 볼까요? 저 사실 저희 뭐 업이다 보니까 저희 이 작품들 정말 모두 다 봤거든요. 이토록 측면 배신자도 정말 다 봤고 선업티 당연히 다 봤고 스터디 그룹도 심지어 다 봤고 유어 아너도 하나도 안 빼고 다 봤고 옥시부인전도 다 봤어요. 다 정말로 좋은 작품이고 백상이 정말 후보군을 잘 올렸다라는 생각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상을 받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저는 여기서는 좀 명확하게 깔끔해지지 않나. 왜냐면 이게 최우수상이 있고 뭐 조연상이 있고 신인상이 있잖아요. 이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추영우가 딱 그렇습니다. 추영우는 여기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중증외상센터도 있잖아요. 이 작품이 이제 많이 이제 후보에 올라가 있고 중증외상센터에서도 주연이었고 사실상 옥시 부인전도 주연이었어요. 다만 이 친구가 너무 신인이다 보니까 지금 신인상 후보에 오른 거예요. 게다가 옥시 부인전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임지연 배우가 여우주연상 최우수상 후보에 없다고 해서 뭐 잠깐 잡음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옥시 부인전은 정말 하나도 주지 않을 것이냐라는 생각 1차 있고 주연 역할을 했다 2차 있고 뭐 옥시 부인전 잘 됐다 뭐 옥시 부인전 다른 거 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게 3차.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번 거는 추영우 배우가 뭐 받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허남준 배우 주목한다고 글도 많이 썼었고 차원 배우 저 영상에서도 추천했었죠. 김정진 배우 와 이런 배우가 어디서 나왔지? 라는 생각을 했던 배우고 선업티 송건희는 정말 선업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고 어쨌건 이거는 이거니까 추영으로 한 표 주고 가볍게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 얼굴도 보이네요. 신인 연기상 방송 부분의 여자 폭삭 소가수다 마녀 폭군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중증외상센터. 좀 이게 굴곡은 좀 있네요. 아까 남자들 신인상에 비해서는 작품들의 일단 굴곡이 좀 있고 마녀가 좀 생각보다 잘 안 됐죠. 게다가 노정희 배우가 이후에 바니 오빠들 작품 들어갔는데 그 작품 역시 1%대 시청률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폭군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윤수 배우의 정말 액션 연기 아주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중증 외상센터 아까 말했죠. 많이 이제 후보군에 많이 올랐다고. 하영 배우 아까 이제 추영우 배우는 중증이 아니고 옥시부 인전으로 올랐는데 하영 배우는 중증 외상센터로 올랐어요. 여기서 장미라는 간호사 역할을 하는데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죠. 어디서 이런 배우가 나왔지? 라는 생각을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뭐 남자 주연 최우수상에 이제 한석규 배우가 올라가 있고 신인상에 그와 호흡을 맞췄던 최은빈 배우, 부녀 호흡을 맞췄던 최은빈 배우가 올라가 있네요. 제가 그때 예측했을 때 남자 최우수가 아무래도 한석규 배우가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했으나 최은빈 배우에게 몫이 돌아가는 일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 많은 고민들을 다 한꺼번에 떨쳐내 줄 압도적인 존재가 있어요. 폭삭 속았수다가 주연 배우만 잘했던 작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연 배우들이 많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연상 후보에 올라있던 염혜란 배우라든지 뭐 남자 학시 역할을 했던
배우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있지만 저는 1, 2회를 이끌었던 거는 폭삭 속았수다 1, 2회를 이끌은 김태현 배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역이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지? 저는 김태현 배우가 뭔 말만 할 때마다 펑펑 울었거든요. 아역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하는 배우가 있나? 제가 예전에 그 넷플릭스 소년의 시간 말하면서 남자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폭삭에 김태현이 있다라고 거기에 그냥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했다. 그리고 진짜 신인상이 뭔가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잖아요. 김태현 배우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가 가장 기대돼서 저는 이거는 또 김태현 배우에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영화로 넘어가야 볼게요. 영화가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고 해도 어쨌건 시청률이라는 지표라든지 1위라는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중 반응이 아무래도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영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게다가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 이후에는 거의 이제 관객 수도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영화는 청년 영화상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어떤 시상식이 또 하나 이제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그래서 이제 백상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자, 일단 작품 볼까요? 느껴지는 게 있지 않나요? 뭔가 드라마에 비해서 모르는 작품들이 많이 섞여 있죠. 일단 우리가 그나마 이제 김고은 배우가 나왔던 대도시의 사랑법 정도 알 테고, 송혜교 배우가 나왔던 거무수녀들 알 테고, 넷플릭스 영화였으니까 전란 알 테고, 이 정도는 알지만 장송과 해야 할 일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그냥 굉장히 작은 영화거든요. 장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가족과 뭐 미스터리 이런 장르를 다루고 있긴 한데 관객 수가 몇 명이 들었냐면 33,000명이 들었어요. 정말 얼마나 작은 영화인지 그냥 느껴지시죠? 포스터나 예고편만 봐도 충분히 느껴지는데 그냥 뭐 3대 대가족이 모이는 어떤 제삿날, 어떤 대가족의 비밀이 파헤쳐진다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작은 영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작품성을 인정받으면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많은 상들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이 해야 할 일 역시도 해야 할 일은 특히나 장성범 배우가 부국제에서 남자 연기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게 무슨 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특히나 백상의 전에 수상작들을 살펴보면 특히나 영화 이 부분에서는 대중성을 갖춘 작품보다 오히려 이런 독립영화제, 독립작품 이런 영화제 작품성이 있는 것들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더군다나 좀 뭐 따라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미 이제 장선만 배우가 이미 충분히 연기를 너무 잘했다가 부국제에서 판가름이 나서 상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두 명이 아주 유력한 후보인데 여기는 이제 연기상을 받은 건 아니다 보니 다양한 장르로 이제 작품적인 부분에 상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상을 신인상을 누구 준다? 저는 장선만 배우가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진짜 요 부분에서 특히 신인상, 특히나 연기 이 부분에서 제가 과거의 백상의 수상작들과 수상자들을 살펴보면은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르는 작품, 모르는 배우들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뭐 작품상이나 뭐 대상에 가까운 작품상, 대상, 최우수상 이런 거는 정말 대중적인 작품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라도 약간 이런 걸 가미시키려는 전략이 있지 않나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살짝 들어봅니다. 장성범 배우의 한 표 주고요. 여기는 성설, 히든필스, 미망, 빅토리, 스트리밍 아까랑 맥락은 비슷하지만 좀 더 이제 우리가 알만한 배우들이 좀 더 많긴 하죠. 히든페이스는 특히 박지현 배우의 노출 연기가 있으면서 되게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던 작품이고 이후에도 박지현 배우가 또 한 번의 19금 작품을 찍으면서 이슈가 많이 됐었죠. 송승헌 배우와 배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설, 이 작품과 정반대 아주 정말 청순한 작품인데 사실 일타 스캔들에서 노윤선 배우가 엄청 뜬 다음에 영화, 이렇게 작은 영화에 이렇게 출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홍경 배우가 출연을 했는데
인상적이었다. 이걸 본 사람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서 와, 이렇게 풋풋한 영화가 있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빅토리는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뭐 상업 영화에 가깝지 않은, 히든 페이스도 상업 영화지만 엄청 국제했던 영화고 흥행도 어느 정도 됐어요. 왜냐면 해리 배우가 애정이 너무 이 작품에 많았는데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진짜 본격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하면서 이런저런 흥행 소식을 안겨줬던 작품입니다. 해리가 이제 치어리더로 나오면서 정말 많은 춤을 소화하는 장면이 노력을 정말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작품이고요. 스트리밍이 가장 최근 작품이죠. 강하늘 배우와 나왔던 작품인데 하늘 배우가 이제 스트리밍이라는 작품에 출연을 했었고 여기서 또 뭔가 느낌이 확 오죠. 미망이라는 작품이 우리에겐 알려지지 않았으나 또 명작으로 그냥 모두에게 또 손꼽히는 작품이에요. 아마 고민들은 사실 제가 만약에 심사위원이라면 남주 쪽에서는 좀 더 명확한 지침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미망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남자 장성범 배우가 부국제에서 뭐 연기상을 받았던 것처럼 명확한 뚜렷한 건 없어요.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언급이 되면서 사람들이 좋다더라 했지만 이게 사실 이제 어떤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쪼개져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뭐 배우로서의 롤에 어떤 이렇게 뭔가 나열할 때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알려진 배우들의 힘이 좀 실리는 게 있고 저는 이제 백상에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왔나 이렇게 보면서 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작품성과 인지도 뭐 약간 순서까지 봤을 때 노윤서와 박지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진짜 여기는 진짜 제가 모르겠긴 하네요. 제 마음에선 사실 노윤서 배우를 주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노윤서 배우가 너무 일타 스캔들 이후에 이 작품 외에는 거의 광고랑 화보 촬영만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쉽거든요. 작품을 좀 연기로 좀 활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본 얼굴이라 좋았으나 배우들에게 주는 상일 때 열일했던 어떤 박지연 배우에게 가나? 아니면은 애정을 가졌던 이혜리 배우에게 가나? 이런 고민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요거 약간 50%의 마음입니다만 다른 것만큼 확정적이진 않은데 노윤서 배우에게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